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요, 전우치전 이제 되겠는데요. 전우치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본 친구들이 있다라고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최근에 이제 특정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돌리다가 보니까 오랜만에 전우치를 이제 하길래 봤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강동원이 이제 전우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김윤석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 알죠? 악기로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빌런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애들이 전우치 하면은 도술 부리는 사람 약간 이 정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인식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전우치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전우치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우치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있으면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우치가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빌드업을 해보면요. 전우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어떤 덧붙임은 있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전우치라고 하는 사람의 일종의 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도수를 부리는 것들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치?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내용을 이제 보여줄 때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얘는 사파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나름대로 전우치라고 하는 어떤 영웅에 대한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서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사파식으로 전개가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에피소드가 되게 다양하게 추역이 있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아마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액자식과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액자식은 여러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외화에서 내화가 시점이 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전우치의 행적과 도술 부렸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짝짝짝짝짝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파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나름대로 이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굉장히 잘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내용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한 나름대로 어떤 의료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거 보기에서도 여러분께 얘기하긴 할 건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독자들한테는 공감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우치가 왜 좀 독특한 영웅이라고 평가를 받냐면요. 분명히 뭔가 백성들을 위한 의료 행적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나 혹은 이제 도수를 가지고 권력층들이 희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어떤 친구들은 나한테 표현할 때 안티히어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거죠. 분명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 그치? 어떤 도덕적인 약간의 결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우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는 장면이 약간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포인트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치가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어. 봐봐. 벌써부터 도술 부르고 있잖아요. 그치? 비현실적이야.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전기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치? 요 비슷한 말이 이제 전기적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같이 끌고 들어가자. 자, 읽어볼게.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장씨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여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로는 창고지기 장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안타깝고 차욱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얘가 되게 착한 애인가 봐요. 하면 단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을 했다. 호조의 창구직이 장계창이래요. 얘는 장계창이래. 사람이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는데 끊어. 되게 좋은 사람이래요. 나이스한 인물인데 문제가 뭐야? 여기 밑줄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량이 부족하게 되어 끊어. 그러니까 되게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깐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형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탈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한순간의 실수로 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자, 이어서 우치가 불쌍히 여겼대요. 그렇죠. 나름대로 백성을 위한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 이 장계창 얘기하는 거겠죠.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로 절부게지게 굴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작을 살피니 옥종이 죄를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대요. 장계창의 위기 상황이겠죠. 우치가 바람이 되었대요. 바로 이것이 또 도수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행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간다. 가면관이 크게 놀라 이를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대요. 끊어봐. 그치. 왜냐하면 뭔가 도수를 부려서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리분절한 일이잖아. 끊어볼 수 있죠?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되어서 내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납득되지.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구도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된 연구인지 몰라 했대요. 당연하죠.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요.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연을 고했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서 난 끊어봐. 거기까지가 창구지기 장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야. 이런 식의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래요. 아버지의 상을 당했으나, 그렇구나. 얘는 현재 아버지의 상이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 장사 지낼 돈이 없대요. 그런 분. 그리고 이어서 70노모, 70세 먹은 어머니가 있는데 공연할 일이 없대요. 즉,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들어간다. 서로 울고 있어. 우치가 이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전우치는 기본적으로 백성들한테, 약자들한테 일종의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정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 그러면서 우치가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대요.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한번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분양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분양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분양하라라고 되어 있어. 나름대로 이제 우치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름대로 영웅적인 능력인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 붙이고를 해. 하지만 만을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래요. 일종의 뭘 제시했어? 그렇지. 금기를 제시를 해줘. 자, 금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금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이 금기를 깨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금기화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이것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 맨날 뭐 이런 거잖아.
즉 클리셰죠. 한재경 분명 사고 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읽어볼게.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에 사는 곳과 이름을 모르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앞에는 동자를 그리고 돈에 자물쇠를 재어 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삼아 고지가 하고 물으니 과연 그림 속의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그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그냥을 꺼내와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 은자그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그리고 그 넘어가. 역시 사람은 처음에는 착해요. 나름대로 이제 아까 전에 전우치가 제시한 방법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이제 뭐 하려고? 요거 깨려고 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가? 하루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그냥을 구웠으면 무엇하겠는가 하고 고지기를 불러만 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그냥을 먼저 구웠으려고 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금기를 깨버린 거야. 고지기 허락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라며 말하니 고지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그냥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여기 밑줄 창고문이 닫혔대요. 아마 그건 일종의 금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일종의 징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일종의 도덕적인 결함인 거야. 됐어요? 재경이 놀라서 고지기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차고 나왔다. 끊어. 됐습니까?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진구를 시작할 채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겠죠. 넘어가서 갖추는데 고지기 아래였다. 창고 안에서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족자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창고, 즉 조정에 창고랑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 비현실적인 일인 거잖아요.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놈, 이 한놈은 당연히 한재경이겠죠.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도 화를 내며 말했다. 여기 밑줄,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눈치를 전혀 못해버렸죠. 자, 이어서 재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호조 판서가 재경을 대단한 빽불리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제 집이 아니라 관가였대요. 이게 바로 이제 전우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곳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네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알아라. 재경이 자초지경이라고 있죠. 자초지경이 지중이라고 얘기하면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부겠죠. 호조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었는데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알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지 4, 5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 보라 한 거이다. 한재경이 아까 전에 전우치의 집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잖아. 기억나니 여러분들? 고전산문은 항상 사실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에 사는 곳과 이유를 물어봤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한재경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물어뱃만 가득 파리를 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권력에 저항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일종의 피로, 일종의 문학이겠죠. 호조 판서가 이상하게 여겨 이 사연을 이분께 이야기하니 이분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이때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에 쌓인 벌레로 되는 아니다. 각 군역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인 아니다. 됐어요. 이어서요. 또 궁궐 내시니까 보고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한 아니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대요. 전우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차마 화를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쏘라 하셨대요. 큰일 났죠? 이에 공무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전우치겠지 뭐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유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공평하리라 하니 호조 판사와 하였다. 가덕은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필이니 빨리 죽이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가덕은 도적은 당연히 한재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함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 없이 사라지니 이는 누치가 구한 것이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전우치의 또 도수를 볼 수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보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딱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더 설명하기에는 제 정규 수업과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한 것들이나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역시나 댓글에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듣느라도 고생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